구독과 좋아요 하지 않으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요. 조금만 지금 벌써 6,000명 이제 가까이 우리 구독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만나는 많은 원장님들이 첫 번째 저한테 인사하는 게 영상 잘 보고 있습니다 합니다. 제가 매우 힘이 되는데요. 더 많은 분들이 볼 수 있게 많이 추천도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저한테 지금 이제 개원을 해서 잘 되는 병원들 같은 경우는 부원장님을 이제 채용을 다 하고 계세요. 그래서 부원장님을 채용한 다음에 이제 발생하는 문제들 때문에 또 문의를 많이 하십니다. 일단 부원장님이 꼭 문의를 하게 되는 이유는 부원장님이 내 마음처럼 하면 좋겠지만 내 마음처럼 절대 하지 않죠. 조금만 뒤로 생각해봐서 내가 폐에 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폐에 있을 때는 어땠을까? 그러면은 엄청 잘하실 원장님도 있겠지만 대부분 폐의할 때의 또 모습들을 생각해보면 지금 부원장님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리더의 사고와 리더는 급여를 주는 사람이에요. 리더의 사고와 직원의 사고가 같을 수 없듯이 원장님의 사고와 부원장님 사고는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부원장님이 원장님 사고를 똑같이 하고 있다면, 리더의 사고를 하고 있다면 그 원장님은 바로 개원하시겠죠. 그리고 바로 개원에도 성공을 하시겠죠. 따라서 부원장님의 사고가 리더처럼 갖고 있지 않은 것은 당연하다라는 전제에서 어떻게 그러면 좀 더 리더의 사고를 갖게 할까를 고민하셔야 됩니다. 일단 부원장님들 뽑고 나서 가장 큰 문제가 첫 번째가 열심히 일을 나만큼 열심히 못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가 아니라 컴플레인이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고객 컴플레인이. 왜냐면 고객들은 기 전에 누구를 만났습니까? 대표 원장님하고 충분한 만남이 있었어요. 만남이 있어서 그 정도의 기대치를 갖고 그 다음 부원장님을 만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기대치에 갭이 생기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원장님이 계속 만났던 고객을 부원장님한테 주면은 또 컴플레인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게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신안을 넣어줘요. 신안 고객을 부원장님한테 넣어주는데 그래도 컴플레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직원들도 이제 짜증나죠. 힘이 들죠. 고객 컴플레인을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원장님한테 또 얘기하게 돼 있죠. 부원장님 때문에 이러이러하고요. 그리고 또 네이버 리뷰에 그런 부원장님이 불친절하다 이런 말이 나오면 또 상당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럴 경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라는 이제 문의를 많이 하세요. 그럼 제가 아까 정답을 거의 알려드렸어요. 뭐죠? 부원장님은 리더의 사고를 하고 있지 않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원장님이 최대한 리더의 사고를 할 수 있게 도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원장님이 진료를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와드려야 돼요. 첫 번째, 떨어지는 원장님들이 있어요. 커뮤니케이션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커뮤니케이션을 잘할 수 있게 도와주셔야죠. 진료 상담 매뉴얼을 통해서 그렇게 진료를 하게 했다든지. 그런데 전혀 도와주지 않으면 그 원장님은 바뀔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중소병원에서 폐의하시는 원장님들 수익이 떨어져서 어떻게 해야 되냐고 해서 당연히 그 원장님 개인 코칭으로 진료 컨설팅이나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지 동의율도 올라가고 매출도 올라가죠. 그런 과정이었으면 성장할 수가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대표 원장님이 적어도 부원장님한테 우리 병원이 원하는 진료 철학이라든지 진료 방식, 고객을 대하는 방식, 치료 방식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소통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부원장님은 그런 사고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원장님들은 그냥 자기 직무에 들어가서 그냥 자기 치료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겠죠. 그런데 잘 생각해보세요. 그 부원장님들도 결국은 나가서 리더가 돼야 돼요. 그래서 원장님들이 좀 더 동기부여를 줄 수 있습니다. 어차피 리더가 돼서 배워야 되니 이런 부분들이 하면서 좋겠다 해서 점심시간에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부원장님이랑 시간을 가지면서 그 부분에 대한 소통을 저는 충분히 하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리더십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직원과 관계도 상당히 서먹하고 좋지가 않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그럴 경우도 일부러 한 번 정도는 부원장님과 같이 해서 좀 더 직원과의 커뮤니케이션 부분을 잘 할 수 있게 한다든지, 그리고 부원장님한테 매우 작은 부분에 어떤 역할을 줘서 그런 부분을 수행하게 해야 되는 과정들을 겪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부원장님들도 좀 더 자기의 소속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요 조직에. 대부분 원장님들이, 부원장님들 같은 경우는 자기 일한 거에 인생 구조에서 수익만 가져가는 거에 되게 익숙해요. 근데 사실 그렇게만 하다가 또 개원을 하면 어려워요. 따라서 오히려 내가 부원장이 있을 때 좀 더 다양한 관점에서 직원 갖고도 해봐야 되고요, 고객 갖고도 CRM을 해봐야 되고요, 이런 과정들을 겪어야 돼요. 그래서 대표 원장님이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함께 학습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 부분을 다 갖고 오시는 부원장님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정말 인성 부분인 것 같아요. 진료 스킬이라든지 좀 부족한 부분들은 충분히 RR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요, 진료 상담 코칭도 다 해결입니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또 개선이 돼요. 근데 정말 어려운 부분은 인성 부분이에요. 인성은 정말 개선이 쉽게 되지 않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부원장님 뽑을 때 부원장님이 갖고 있는 기본적으로 의사로서의 인성과 인간으로서의 인성을 정말 잘 보고 뽑으라고 말씀을 드려요. 실제 고객들의 컴플레인이나 이런 요소들도 저희가 분석하다 보면 이쪽과 애티튜드 부분에 연관되는 부분이 되게 많아요. 근데 제가 피드백 때 매번 얘기하지만 인간이 갖고 있는 성품이나 애티튜드, 태도는 피드백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부분을 잘 생각해서 채용을 잘 뽑으시고요. 그런 성품을 갖고 있는 부원장을 뽑았다 하면은 그냥 놔두지 마시고요. 부원장님을 좀 체계적으로 온보딩 하실 수 있게 대표님이 그리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진료 부분, 그리고 리더로서 부원장님 관리자로, 부원장님 의사라는 타이틀을 갖는 순간 직원이 아니라 관리자거든요. 그래서 관리자의 역량을 가질 수 있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렇게 주다 보면은 부원장님도 여기서 잘 성장을 해서 고객의 컴플레인도 당연히 줄게 돼 있고요. 충분한 역할을 하나하나씩 해나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원장님들 이제 채용을 하고 나서 다 한 번씩 겪는 일들인 것 같습니다. 부원장님들이 원장님처럼 진료할 수 없는 건 당연한 거고요. 이런 부원장님들을 좀 더 잘 진료할 수 있게 관리자의 역량까지 만들어주는 것은 결국 리더의 몫이라는 것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